S20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에 묻혀버린 S20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게 S20 울트라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S20가 다른 최신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 카메라 성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펙에선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정보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 갤럭시 S20 울트라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여기는 100배 줌이 과장이다 뭐다 말이 많긴 한데 다른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카메라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S20 플러스하고 S20하고는 약간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S20 플러스하고 S20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울트라보다도 더 좋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배터리 용량, TOF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S20 플러스나 S20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20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S20 울트라의 야간 사진 보고 놀라셨던 분들이 좀 많았어요. 어두운 곳에서 찍었던 1억 800만 화소의 원본 사진과 어두운 곳에서 찍었던 야간 모드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셨거든요. S20나 20 플러스도 이런 야간 모드가 잘 적용되나요?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S20의 어두운 환경에서 찍은 6400만 화소의 화질이고 이게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입니다. S20 울트라랑 야간 모드 화질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지만 둘 다 빛번짐 되게 잘 잡아주고요. 밤하늘의 다이나믹 레인지 잘 살리고요. 선예도도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촬영할 때 밝은 곳에서 촬영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정말 어두운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S20가 S10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이 야간 모드를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갤럭시 S10 5G의 야간 모드인데요,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는 설정할 수 있지만 망원 카메라는 야간 모드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S20 같은 경우에는 초광각과 광각, 망원 모두 다 야간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고 화면을 원하는 대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셀프 카메라에서도 S10 같은 경우에는 야간 모드를 설정할 수가 없었는데 S20는 셀프 카메라에서도 야간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간 모드 특성상 빛을 몇 초 동안 이렇게 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찍을 때는 조금씩 움직이니까 야간 셀카 모드 찍으면 제대로 안 나오지 않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삼각대 안 쓰고 손으로 이렇게 야간 셀프 모드를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흔들림이 없이 결과가 괜찮은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중간에 눈을 깜빡거리게 되면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말 심하게 수전증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 정도 결과물은 누구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기능들은 S10에는 적용 안 됐지만 노트 10에는 적용됐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노트 10보다 S20가 센서의 크기도 더 커졌고 해상도가 더 높기 때문에 결과물만 봤을 때는 S20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야간 모드만 따졌을 때는 울트라에 비해서는 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긴 해요. 근데 S20는 중기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울트라가 좋아서 그런 거지 S20도 다른 스마트폰들하고 비교했을 때 중기능은 되게 훌륭한 편이에요. 전작인 갤럭시 S10이나 갤럭시 노트 10하고 비교했을 때도 중기능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됐고요. 아이폰 11 프로랑 비교해도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중기능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이요, 이 S20의 제일 아래에 있는 마운 카메라가 1.08배 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3배까지 화질 손상이 없다고 하는데 광학 줌이 아니라 센서를 크롭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을 한 하이브리드 줌이에요. 그런데 워낙 해상도가 높고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2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아이폰이나 노트 10보다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저기에 책꽂이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에 제가 책을 한번 찍어 볼게요. 똑같은 10배 줌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10배 줌까지 딱 갔을 때 찰칵, 딱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길게 안 봐도 셋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건 가운데 거죠. 가운데 있는 게 갤럭시 S20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각각 아이폰 11 프로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아이폰 11 프로에서 잘 안 보이는 글자가 S20에선 보이죠? 울트라가 훌륭한 거지 S20나 20 플러스 카메라 중기능이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좋으면 더 좋았지 크게 딸리진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 갤럭시 S20하고 20 플러스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눈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S20 울트라인지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게 더 부드러워 보이나요? 대충 봐도 왼쪽이 조금 더 끊겨 보이죠? 그래서 왼쪽이 끊기지 않게 배속을 조정해봤습니다. 32배속 슬로우는 끊기고 16배는 부드럽게 보이네요. 어느 게 S20고 어느 게 S20 울트라 같아요? 왼쪽이 S20 울트라고 오른쪽이 S20입니다.
이 갤럭시 S20하고 20 플러스는 슬로우 모션을 찍을 때 960프레임까지 찍히고요.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480프레임까지 찍힙니다. 20가 2배 더 느리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속을 똑같이 맞추면 S20 울트라가 조금 더 끊겨 보입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요. 이 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슈퍼 슬로우 모션 찍을 때 여기 있는 메인 카메라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을 찍을 때 위에 있는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1억 800만 화소와 1.33분의 1인치 센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조리개도 f2.2로 더 어둡고 센서의 크기도 2.55분의 1인치로 더 작은 센서에 1200만 화소 센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S20하고 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더 밝은 f1.8을 이용하고 센서 크기도 1.8분의 1인치로 S20 울트라의 초광각 카메라의 센서보다 훨씬 더 큰 인치를 이용해요. 480프레임이나 960프레임이나 사실은 뭐 둘 다 성능이 좋은 거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20에 비해서 S20 울트라가 두께가 훨씬 더 두껍잖아요. 이 두께에 대해서 약간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S20는 6.3인치에 163g, 두께가 7.9잖아요. S20 울트라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6.9인치에 무게는 220g, 두께는 8.8mm잖아요. 아, 두께 차이 0.9mm 밖에 안 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카메라가 튀어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본체만 측정했을 때 두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니어 캘리퍼스로 두께를 측정해보면 S20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나오고요. 여기 튀어나온 카메라 부분의 두께를 재보면 두께가 한 9.3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S20 울트라는 바디 두께만 한 9mm 나오고요. 카메라 부분 포함하면 두께가 11.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 부분 두께까지 하면 두께가 0.9mm가 아니라 한 2mm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 씌워도 카툭티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S20하고 20 플러스는 케이스를 씌우면 요 카툭티가 해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S20가 뭐 성능이 딸리냐? 아닙니다. S20하고 20 플러스는 성능은 둘 다 스냅드래곤 865로 동일하고 멀티태스킹하고 다중작업에 쓰이는 램도 12기가로 두 개 다 동일하죠. 저장 공간은 S20가 128기가로 좀 작긴 하지만 S20 플러스하고 S20 울트라하고는 저장 공간도 256기가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봐도 S20하고 S20 울트라하고 점수가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나와요. 아, 그리고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60Hz의 주사율은 FHD 플러스에서만 지원하고 WQHD 주사율에서는 120Hz를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곧 업데이트를 통해서 WQHD 해상도에서도 120Hz를 쓸 수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에 가까운 루머여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120Hz를 한번 써보면 이게 약간 마약과 같아서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됩니다. 그 색상도 S20하고 20 플러스가 울트라보다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S20하고 20 플러스는 클라우드 화이트, 클라우드 블루, 코스믹 그레이 3개의 색상을 고를 수가 있고 통신사별로 전용 색상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S20 울트라는 클라우드 화이트와 블루 통신사 전용 색깔을 다 선택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코스믹 블랙 색상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블랙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거 쓰시면 되겠지만 전 이번에 이 클라우드 블루 색상이 워낙 잘 나온 걸 생각했을 때 색상도 S20 플러스하고 S20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화면 좀 더 크고 배터리 용량 더 있고 카메라 성능이 더 좋은 대신에 25만원에서 30만원 더 낼래? 아니면 더 얇고 가볍고 카메라 성능도 훌륭하고 예쁘고 저렴한 S20랑 20 플러스로 갈래? 라고 물으면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S20하고 20 플러스가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솔직히 중기능 많이 안 쓰시면 전 20하고 20 플러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도 여기 있는 3개의 스마트폰은 SKT로부터 제품을 대여받았고요. 내용 간섭은 받지 않았어요. 일단 SKT한테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대신에 SKT에서 판매하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T로 신규 가입을 하거나 번호 이동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하실 분들은 원래 단말기 가격이 위와 같지만 카드 할인과 팀 멤버십 할인, SK페이 적립, 리뷰를 등록해서 포인트 적립까지 하면 밑에 있는 금액까지 이 정도 금액으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관련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SKT 전용 색상인 아우라 블루 색상을 S20 플러스에 한해가지고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20에 대해서 제품을 제가 직접 구입한 게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